근데 이제 이게 이어지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연휴에도 쉬지 않는 여야의 공방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힘줘 말하고 있는 이른바 운동권 청산론에 대해서 독립운동가들을 폄하했던 친일파들의 논리와 똑같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지난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 국회 직원과 동료 의원을 향한 엄청난 반말 갑질로 남다른 꼰대력을 과시한 분 아니었습니까? 정치 30년 동안 그만큼 특권을 누리셨으면 되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을 더 이상 낡아빠진 구태 세력에게 맡겨둘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86 운동권 특권 세력 청산이라는 시대 정신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소위 민주화 운동 세력이 청산돼야 될 대상이라고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전체를 묶어서 마치 민주화 운동 전체가 시대착오적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평가받는 것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세대 전체를 묶어서 민주화 운동 세력이 전면 퇴진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한국 사회가 만들어왔던 민주화 운동의 성과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공방은 계속해서 2라운드, 3라운드, 4라운드 가는 것 같은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일단 다른 앞뒤 맥락 일단 생략하고 민주화 운동을 폄하하는 건 독립운동가 폄하한 친일파 논리다. 홍익표 원내대표 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독립운동가들이 그 이후에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도 하고 뭐 좋은 자리 계속 가졌나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독립운동가들이 결국은 이제 했지만 그 뒤로는 쓸쓸하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거와는 달리 운동권들 같은 경우는 당시에 학생운동을 했다는 단 하나의 이유로 국회의원도 되고 또 어떤 이 정당의 주류가 됐습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민주당의 국회의원들 중에 한 70명 정도가 학생운동권 출신입니다. 대부분 총학생장을 역임을 했고 또 전대협 등등 거기서 학생운동권을 해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했다고 해서 이게 우리가 문제 삼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분야에서 정치를 할 수가 있죠. 문제는 이들이 가진 생각과 이들이 가진 어떤 이념 이런 것이 우리 사회 어떤 주류가 형성이 돼서 자 대표적으로 바로 문재인 정부가 사실 이제 운동권의 어떤 했던 분들이 주역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들이 했던 게 뭡니까? 결국 부동산 정책, 그다음에 소득주 성장 등등 이런 것들을 주도하면서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결국 26번이나 부동산 정책을 추진했지만 결국 없는 분들은 전부 다 서울에서 쫓겨나는 그런 현상을 빚어졌습니다. 이 최저임금 1만 원, 그 때문에 결과는 어떻게 됐죠? 우리 근로자들이 많이 향상이 됐습니까? 예. 오히려 실업자만 더 양산하게 됐습니다. 즉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예전에 가졌던 이념과 생각, 그 카르텔을 가지고 지금껏 자신들의 어떤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행사해왔던 바로 그게 이제 문제라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지 운동권을 했다고 그게 잘못이다 이건 아닙니다. 왜냐 그들이 했던 역할과 이런 것들은 대한민국 민주화에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도 예전에 가졌던 고루한 생각과 예전에 북한에서 가졌던 이것들을 생각만 가지고서 결국 정치의 주체가 되고 정책의 주체가 되면서 그것이 빚어졌던 그 결과가 워낙 나빴기 때문에 이제서야 이제 이런 운동권의 정치, 운동권식 사고, 운동권식 이념 이런 것들을 좀 철폐를 해야 대한민국이 좀 더 발전할 수 있겠다는 측면에서 이제 586 운동권에 대한 이제 청산을 내건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 이게 단지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 이런 오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했던 386이 486 되고 586 될 때 그렇게 영수증 뽑아먹듯이 했던 것 자체 운동권을 본인들의 전유물로 생각하고 정책과 권력을 모두 독식했다. 이 자체가 이현정 의원 말씀 문제라고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춘 부의장님, 바로 오늘 국민의힘의 김민수 대변인이 반박해서 일제에 맞선 독립운동가들을 어떻게 운동권 특권 세력과 비교하더니 막말 사과해라. 이게 좀 공방이 커졌어요. 이게 왜 막말인지 모르겠는데요. 홍익표 원내대표가 하고자 했던 이야기는 그 당시 그 일제에 줄을 서서 검찰, 검사, 그 당시에 검사, 경찰 이런 역할을 했던 분들이 해방 이후에 그 직에서 다 내려올 거라고 그 당시 국민들은 다 생각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 그 직을 대부분 유지했습니다. 아까 공교롭게 아까 그 건국전쟁 논란에 나온 그 이승만 대통령도 그랬고 그 이전에 미군정도 그랬고 그 일제 시대의 관료주의를 좀 경험한 사람들이 훨씬 그 근대화된 관료 시스템을 이해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또 그들이
이 독립운동했던 분들을 사회주의자로 몰았습니다. 그래서 그 미 군정이나 이후에 그 친일파와 어떻게 보면 손을 잡았던 이승만 대통령이 예. 그 사회주의의 주축이 되어 있는 운동권, 그 당시 독립운동가들을 좀 배제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었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하면서 그 논리가 마치 이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뭐 세상 물정을 아느냐, 너네 뭐 땀 흘려 돈 벌어봤느냐, 이런 논리들이 그 당시에 친일파들이 독립운동가들을 폄훼했던 논리와 비슷하다는 차원에서 그 지적을 하는 거고요. 예. 그 당시에 독립운동했던 분들 중에서도 국회의원하고 장관하고 했던 분들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차이가 있었죠. 이승만 정권에 줄을 선 사람들이었습니다. 끝까지 이승만 정권에 저항한 사람들이 아니라 줄을 선 사람들은 끝까지 장관까지 하고 그 당시에도 많이 속된 말로 요즘 국민의힘이 운동권에 386 운동권에서 비판한 것처럼 해먹을 만큼 해먹었던 분들이 그 당시 독립운동가들 중에 이승만 정권에 줄 섰던 사람들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요, 이승만 정권에 줄 섰다고 이게 뭐 해먹을 만 해먹었다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비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때 또 이범석 장군이라는 이런 분들 말이죠. 예. 아니 이승만 정권이 무슨 뭐 수탈하기 위한 정권이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정리하는 게 그게 바로 저는 운동권 논리예요. 이승만 정권에 참여한 사람 다 나쁜 사람이다? 아니 지금 한미 그 동맹이라든지 그다음에 대한민국이 지금 있는 이 역할 이게 누구 때문에 있습니까? 아니 그런 것들이 이승만 정권에 대한 공과를 평가하지 무조건 이승만 정권에 했다고 해서 전부 다 나쁜 사람이고 한데다 바로 이런 운동권 논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건국전쟁 이런 것들이 재평가되는 겁니다. 제가 똑같은 논리를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요. 이런 식으로 지금 민주화 운동 했던 사람들 모두 싸잡아서 똑같이 청산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논리와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치면은. 예. 지금 운동권 논리 지금 계속 지적하는 게 뭡니까? 그렇다면 국민의힘 안에 있는 운동권 출신들은 뭐냐? 하태경 의원은 뭐냐? 원희룡 의원은 뭐냐? 하태경 의원 운동권 경력 말고 뭐 했습니까? 똑같은 논리대로면 한 게 없습니다. 그 운동권 경력으로 말씀이지? 정치했다는 걸 비판하고 있는 건데 그거에 예. 대해서 설명을 못하고 있는 한동훈 위원장을 비판하는 겁니다. 예. 근데 뭐 했다, 한 게 없다라고 너무 가치져라 평가져라 일반화하지 마시고요.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사실 그런데 이 공방의 시작은 우상호 의원이 한 유튜브 방송에서 한동훈 위원장을 했던 이른바 욕설 논란 때문이었습니다. 우상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분이 저는 이 저질 가짜는 술자리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걸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분이야말로 5.18 NHK 룸사롱에서 여성에게 쌍욕한 걸로 알려진 분 아닙니까? 일부 운동권 정치인들이 겉으로 깨끗한 척하면서 NHK 다니고 재벌 뒷돈 받을 때 저는 어떤 정권에서나 재벌과 사회적 강자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게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우상호 의원이신가요? 제가 그분도 그 말씀을 듣고서 저분은 저렇게 생각하는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불출마 선언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그래 나는 그만하는데 아직까지 이런 거 못 해본 86 운동권들이 계속 하겠다는 거는 이 사람들은 억울하지 않냐 이런 투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들끼리 정치를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청산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제가 다잡았습니다. 이른바 욕설 논란요, 구정 차장님. 네. 그 국민의힘에서는 총선은 안 나갈 게 아니라 아예 정계 은퇴를 하고까지 했었는데 이거 욱해서 과한 표현한 건 인정인데 사과할 생각은 없다라는 게 우상호 의원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미묘한 시점 아닙니까? 총선 공천을 앞두고 있고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운동권 청산론을 통해서 이 민주당의 다수를 점하고 있는 이 86세대 정치인들을 이번 총선에서 평가하자, 심판하자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시점에 물론 본인은 뭐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만 이 사선 중진 의원이고 이 86세대의 전대협 1기 부의장 출신인 이 우상호 의원이 뭐 평상시에 우상호 의원이라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조리 있게 말을 잘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튜브 방송에서 약간 감정이 격해져서 이 비속어를 좀 사용을 한 것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권 청산론과 이 비속어 논란이 합쳐지다 보니까 이제 우상호 의원이 지금 타깃이 돼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도 이 공천 갈등 그리고 총선 본선에 이르기까지 86세대 청산론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상호 의원의 이 발언은 사과 없이 유감 표명만으로는 쉽사리 끝나기가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한 거는 인정하는데 사과할 생각은 없다는 게 우상호 의원 얘기인데 아마 내일 그 설 명절 연휴 다 쇠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출근길에서 기자들 문답 중에 아마 우상호 의원 관련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예상컨대. 그 얘기 어떤 얘기를 할지도 저희가 잘 지켜보고 한동훈 위원장 메시지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설 연휴 검색 트렌드를 한번 살펴보면
설 민심 키워드 그 인물 가운데 중심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준석 대표 두 사람이 가장 눈에 띄었다는 보도 하나가 나왔습니다. 사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야 당을 합쳤으니까 뭐 여러 그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됐고 그렇다 치더라도 설 명절에 별다른 행보가 없었던 한동훈 위원장이 검색 트렌드에 자주 오르내렸던 건 아마 이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각계 선물 드리는 예산이 있었거든요. 그게 한 액수가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6천, 7천 가까이 됐는데 저희는 올해부터는 그걸 하지 않고 앞으로 매년 그 액수를 전국 연탄 봉사를 하는 데 쓰겠습니다. 이렇게 드시고 여기로 오시죠. 이불 안 오셔도 됩니다. 위원장 제가 자요? 들어서 이동해 주세요. 그래, 서로 좀 바르자. 아까 오시는 대로 천천히 가겠습니다. 빨리 내려가세요. 그냥 먹는 거 힘든 사람이 없어요. 아 근데 뭘 드시고 뭘 입어도 어울려요. 그런다고 이게 만회되지가 않아요. 연탄봉사 이후에는 별다른 공식 행보가 없었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그 포털 사이트 검색 트렌드 중에 한동훈 위원장 이름도 있다. 아마 저 연탄봉사 여러 공방 때문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연탄봉사가 뭐 일회성 행사인데 오히려 이걸 지금 민주당이 더 사실은 이 설 연휴 동안 이 문제를 많이 키워준 것 같습니다. 참 민주당은요 한동훈 위원장을 못 띄워서 안달이 난 분들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한번 행사하면 끝날 문제를 이제 검댕이가 얼굴에 왜 묻혔냐, 왜 일부러 묻혔냐, 옷에는 왜 안 묻었냐, 온갖 문제 제기를 하면서 결국은 이 한동훈 위원장의 이 행보만 더 돋보이게 생겼습니다. 참 지금은 뭐 이 연탄을 떼지 않지만요. 저도 어릴 시절에 연탄 떼는 집에 사람 보면 연탄이 이 광에 가득 차 있으면 굉장히 뿌듯합니다.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근데 연탄이 점점 없어져 가면 굉장히 불안하죠. 특히 1월 달이 그렇습니다. 1월 달이 연탄은 지금도 이 떼는 분들이 많은데 예. 1월 달에 연탄이 지금 많이 없다고 그래요. 연탄은행에 따르면 12월 달에는 뭐 많은 기부를 하는데 1월 달에는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보통 유명 인사들한테 이제 들 선물을 한 7천만 원 정도 이제 설 선물을 하는데 그 대신에 이제 이 연탄 7만 장을 사서 기부를 해서 이날 이제 봉사 활동을 나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좀 묻히면 어떻습니까? 딴 사람이 좀 묻어주면 어때요? 보통 이런 거 이 자원봉사 나가면요 일부러 얼굴에 많이 묻힙니다. 이게 왜냐하면 처음에 연탄을 뭐 이렇게 이제 좀 하니까 아예 그냥 묻히면서 열심히 해라 그런 뜻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런 쇼요 매일 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쇼 국회의원들 300명이 매일매일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갖다가 왜 묻혔냐라는 걸 가지고 민영배 의원이 문제제기 하시는 것 같은데 민영배 의원은 언제 누구한테 그렇게 뜨거워 본 적이 있나요? 누구한테 언제 그렇게 도움을 드린 적이 있나요? 예. 자, 연탄제라는 시가 있지 않습니까? 연탄의 시가 있는데 저는 항상 그 시가 생각이 납니다. 저 연탄 하나 지금은 검은색이지만 저게 다 타고 나면 재가 되거든요. 아무 쓸모 없습니다. 그렇지만 누구에게는 저 연탄이 아주 따뜻하고 소중한 것이 일 수 있습니다. 연탄을 너무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설 변호사님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연탄은행 관계자에게 연탄봉사를 같이 했던 그 연탄은행 관계자들의 얘기는 연탄봉사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국민의힘이 어쨌든 설 선물을 보내는 것 대신 기부 이런 걸로 관심이 모아졌는데 이런 정치 공방으로 희석되는 게 상당히 안타깝다. 기부 문화, 한동훈 위원장으로서 좀 기부 문화가 더 확산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좀 한간 논쟁이 사실 설 연휴 때 이어진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 아까도 이 오늘 주제를 보면서 저희가 뭐 설 때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뭐 신경 쓸 것도 많지만은 이게 계속 헤드라인에 나와서 도대체 이게 무슨 문제가 있을까? 아니 이게 얼굴에 뭐 수검댕이 묻히고 안 묻히고 무슨 이게 의미가 국민들한테 의미가 있나요? 저는 민영배 의원도 과거에 뭐 광산구청장도 하셨었고 뭐 그전에도 정치 활동하면서 이런 굉장히 봉사 활동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뭐 이게 안 묻기도 하고 뭐 일부러 묻히기도 하고 약간 좀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저는 왈가왈부하는 게 과연 진짜 이게 할 일인가? 아니 저도 연탄봉사 많이 해보고요. 연탄봉사 조금만 해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서로 장난으로 묻혀주기도 하고 뭐 그냥 안 묻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정치권에서 이게 뉴스로 계속 다뤄질 만큼의 문제인가? 오히려 정말 저는 생각보다 연탄봉사를 직접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전국에 아직도 연탄을 떼시는 가구가 굉장히 많구나. 그리고 그곳에 이렇게 연탄을 배달하기가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직접 해보신 분들은 정말 많이 아실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뭐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런 자원봉사하는 걸 뭘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는 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뭐 연탄봉사 할 때도 아이고 잘한 거죠. 자원봉사 하는 건데 잘한 건 잘했다고 하고 상대방이 잘하는 일에 대해서 굳이 무슨 뭐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해석이 될 만한 내용을 이렇게 논평을 하는 것이 저는 맞나 싶습니다. 이거 말고도 정말 이번 설 때 국민들이 느끼는 이 민생 문제라든지 물가 문제라든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할 거 굉장히 정부 여당 비판할 거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는 굳이 이런 걸로 비판할 필요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그동안 민주당이 한동훈 위원장을 비판했다 봐 오히려 국민의힘이 더 큰 소리 쳐서 되치기를 했던 여러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화면으로 모아봤습니다. 한 위원장은 자신이 입고 부산을 찾았던 1992 맨투맨에 대해 스스로 꽤 오래전에 사서 입고 다니던 것이라고 부연 설명을 더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상품은 고작 넉 달 전인 8월 말에 발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입만 열면 허언에 과장된 표현을 쏟아내고 있는데 이 정도면 습관을 넘어선 고질병이 아닌가 우려스러울 지경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어느 별에서 온 사람입니까?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스타벅스 얘기로 서민들의 가슴에 불을 지릅니까? 심각한 시대착오적 발언 아닙니까? 국회 소통관에서 이제 대변인이 혹은 최고위원 자리에서 이제 정청래 의원이 한동훈 위원장 말을 이제 비판할 수는 있는데 이제 그게 바로 이제 국민의힘이 반박하고 되치게 했을 정도의 이른바 억지로 비판 아니었냐라는 얘기가 많아서 민주당 내에서도 사실은 한동훈 위원장 비판만 해서 될 일은 아니다 이런 목소리가 있긴 있는 겁니까? 그렇죠. 저런 논평들이나 최고위원회에서 발언을 보면 국민들이 보시기에 민주당이 좀 한가해 보이지 않겠나. 저런 팩트 체크는 언론이 하면 되는 것이고요. 뭐 수법과 관련된 뭐 놀이 같은 거, 뭐 인증샷 이런 것들은 지지자들이 하면 되는 겁니다. 지지자들은 그런 걸 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일종의 정치 놀이처럼. 근데 연탄 이런 것들 자꾸 문제화시키고 하는 것이 저는 딱 이러한 이슈를 논란화시키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을 키워준 것이다. 그래서 아까 뭐 이현정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연탄 사실상 7만 장 기부했다고 하는데 거의 뭐 70만 장, 700만 장 기부한 것처럼 홍보 효과를 민주당 의원들이 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하고 진짜 국민들이 원하는 목소리, 원하는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평하고 또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최고위에서 이야기하고 해야 되는데 최고위에서 자꾸 이런 지지자들이 할 만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은 국민들이 보시기에 민주당 뭐 하고 있는 거지? 라고 그 물음표를 던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좀 이슈화되는 것, 좀 논란이 되는 것 이런 거에 집중하지 말고 좀 근본에 집중해야 지금 민주당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이런 지지율들을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것 또한 한동훈 효과 인증이 되겠죠. 연탄 후원 인증 릴레이가 지지자들부터 쏟아졌고 한번 얼굴에 남이 묻혀서 묻혔을 뿐인데 이 연탄 봉사 이슈가 이렇게 야당의 공격까지 받으면서 커졌고 자발주 후원까지 이어졌다는 얘기까지 설 연휴 그만큼 공방, 여야 총선 앞두고 한 채 물러섬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오늘 새롭게 나온 국민의힘과 민주당 관련 여론조사와 비대위원장 취임 이후 첫 영화 관람 이승만 전 대통령 다큐다 이 얘기 속보성으로 첫 번째 이슈에서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